하이 반갑습니다. 까까로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피규어 매장 진상 손님썰이 생각보다 반응이 많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규어 리뷰 채널이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가전배달 진상 고객들 썰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요새 진상의 시대죠. 양주 고깃집, 목사, 갑질 사건부터 해서 리뷰 잘 써준다고 7,000원 상당의 초밥을 4개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는 생 거지들이 있지를 않나. 서비스직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015년부터 2017년까지 K지역에 있는 엘사 물류센터에서 약 2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L사든 S사든 매장에서 냉장고나 TV, 세탁기 등을 산다. 그러면 매장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물류센터에 미개봉 새 제품이 입고가 돼요. 그러면 그 물건을 2.5톤짜리 탑차에 실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차주는 사업자를 가진 주기사가 하고 저는 보조를 하는 보조기사 포지션이었어요. 이렇게 두 명이서 일을 하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가전배달 쪽에는 어떤 까다로운 고객들이 계시는지 한번 까발려볼까요? 배달 스타트! 첫 번째 만나뵐 고객님은 결벽형입니다. 아마 이 말 들으시자마자 제품에 기스가 난 거나 자잘한 티 가지고 트집 잡으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런 분들은 엄청 많으시고 이 결벽형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하루는 시내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습니다. TV를 설치를 하러 갔는데 집에 가니까 20대 후반쯤 되는 여성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희를 막으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잠깐 거기 계세요. 입장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를 아래 위로 막 훑어보시고는 꼭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에서 TV를 설치하시면 안 돼요? 보아하니까 아저씨가 둘이서, 그것도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는데 땀도 많이 흘리고 냄새도 나고 하니까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게 싫은 눈치야. 근데 가전 중에는 TV가 불량이 제일 많거든요. 특히 액정 불량. 깨졌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안테나도 연결을 해보고 셋탑이 있으면은 연결해보고 TV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튼 고객을 설득시켜서 어떻게 설치를 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완전 그 혐오스러운 눈빛 있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 그 눈빛은 마치 똥을 보는 것 마냥 우리를 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결벽증이 아니라 남성 혐오증이었나 싶기도 하고. 두 번째 만나뵐 고객님은 냉장고를 부탁해 형.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결벽형이랑은 정반대의 고객인데 보통 냉장고 설치하는 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보통은 가전이 고장나면은 냉장고가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왜냐면 TV는 안 보면 그만이고 세탁기는 손빨래를 할 수도 있지만 냉장고는 음식물이 썩잖아요. 아이스박스로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고객님은 하필 어머님 상당하신 날에 냉장고 배달 날짜를 잡아서 냉장고가 많이 급했나봐. 기사가 방문 전화를 드리니까 빨리 와요. 냉장고에 음식물도 썩고 있고 우리 엄마도 썩고 있어요. 이런 쌀벌한 농담을 하시더라고. 여튼간에 그만큼 중요한 가전인데 막상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집에 가서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준비라는 건 기존에 쓰던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도 빼놓으시고, 냉장고가 또 요새는 다 크잖아요. 도어를 분리하고 들어가거나 사다리차를 부르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놈이 지나갈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는 아니지만 기사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부터 10까지 설치기사들이 전부 해준다고 생각을 해. 말 그대로 냉장고를 부탁해인 거야. 보통 냉장고 설치 시간을 빠르면 15분에서 20분, 길면 1시간까지 잡아요. 그런데 냉장고가 들어가는 그 경로에다가 온갖 살림살이들을 테트리스로 천장까지 쌓아 놓으시고는 우리 보고 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집에 가면 이날 이제 다 꼬이는 거죠. 지들이 생각해도
고생하는 게 눈에 보여서 미안하긴 한가 밥도 먹고 가라 그래요. 그럼 그 다음 약속 잡아놓은 집들은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빼곡히 쌓아놓은 집들은 대체로 다 더러워요. 폐냉장고를 드러내면 바퀴벌레들이 막 비틀비틀 거리면서 조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영화 조의 아파트 보셨죠? 진짜 바퀴벌레들이 백스핀 하고 있어요. 사실 남의 말 할 처지가 아닌 게 저조차도 더럽게 해놓고 살아요. 아저씨 혼자 사는데 얼마나 깨끗하게 해놓고 살겠냐. 하지만 누가 집에 손님으로 온다고 하면 엄청 치웁니다. 왜 그러겠어요? 남들한테 내 민낯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난 가전을 받는 고객님들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 아까 말한 결벽증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사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 집은 더러워, 이 집은 깨끗해. 짧은 시간 일하러 오는 사람이라고 대충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는 공간을 청결하지 못하게 보여주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집 고객님은 진시황 형입니다. 이것도 냉장고에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고생했다고 감사하게 물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음료수를 주시는 고객들이에요. 특히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칡즙, 양파즙 아주 질색을 했는데 이걸 또 거절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몸에 좋은 거니까 드세요. 그냥 몸이 좋지 않고 싶어요. 그래도 이것까지는 괜찮아. 이제 희중품을 음료수로 주시는 고객들이 계시는데 이거 잘 들으세요.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안 버려요. 아까우시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신조차도 뭘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건 고의로 그러시는 건 아니라서 진상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료수를 기사들한테 줍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오래 지났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모르고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도 여름에 정신없이 땀 흘리고 나면 무언가 마실 걸 주면 무의식적으로 받아 먹게 되거든요. 근데 맛이 이상한 거야. 우와, 쌍화탕이 2년이 지났어. 다행히 제 장이 튼튼해서 탈이 안 났지만요. 이거는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 지난 음식들이나 음료수는 좀 버려주세요. 냉장고의 용도가 뭡니까? 물건 안 상하게 하려고 보관하는 용도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한 음식 종류를 고집스럽게 보관하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양주들 발렌타인 15년산 20년산 숙성시키는 것처럼 냉장고에 오래 묵혀두고 있으면 진시황 불로초처럼 더 몸에 좋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사님들도 고객님들이 주시는 음료수들 유통기한은 잘 확인하고 드시고요. 확인 못하고 먹으면 어쩔 수 없지. 원효대사도 해골바가지 물인 거 몰랐을 때는 그냥 시원한 냉수였으니까. 네 번째 집은 이제 시외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어디예요 형? 어떤 유형인지 궁금하시죠? 주로 시골 쪽에 많으시고 어르신분들이 많아요. 아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택배기사님들도 되게 애먹으실 거야.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라는 게 도입이 돼 있죠. 그래서 저희도 배달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요. 고객이 입력한 주소를 찍고 방문을 하는 거죠.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이 도로명 주소를 잘 몰라요. 그래서 기존에 구 주소를 넣어 놓으시는데 내비게이션을 찍으면은 안 나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날은 고객과의 너무나도 행복한 해피콜 시간이 찾아오는 거지. 아주 미쳐버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잘 찾아오는데 왜 자네들은 못 찾아와? 그거야 어르신이 사는 동네니까 그렇지. 저희는 처음 가는데 어떻게 찾아요? 뭐 마을에 큰 소나무가 있대. 소나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 사방이 소나무야. 어떻게 찾으라고? 통화하고 집 찾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길 위에서 2시간을 버려본 적도 있어요. 보통 5, 6집 설치를 할 시간을 버리게 되는 거죠. 어르신 도로명 주소 모르세요? 도로명 주소? 밖에 집 밖에 나와 보시면은 그 파란색 판에 글씨랑 숫자 써져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나가본다고 하면 눈이 어두워서 글씨가 잘 보이시지가 않는데 정말로 나이 들어서 노안이 오셔서 눈이 어두우셔서 글씨가 안 보이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중에서는 문맹, 읽고 쓰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또 옛날 분들이
분들이 자존심이 엄청 세시잖아. 쪽팔리기가 싫은 거야. 내가 글씨를 모른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눈이 어둡다고 거짓말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뭐 이건 정작 봐주셔야 할 어르신 분들은 못 보실 내용 같은데 이해합니다. 사실 이런 미스가 나오는 건 처음에 물건을 주문할 때 주소를 입력을 하는 매장 쪽 잘못이에요.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 소개를 해드릴 분들은 아파트에 배달을 하다가 보면 꼭 한 번씩 만나 뵙는 분들이죠. 경비 아저씨들입니다. 저는요 평화주의자라서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싸움을 졸라 못합니다. 솔직히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야 할 말을 정리해 놓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흥분을 하게 되면 냅다 소리부터 질러요. 멘탈이 약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가전 배달 일할 때는 경비 아저씨들하고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소리 지르고. 특히나 주차 때문에 트러블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가지고 다니는 차가 2.5톤, 2톤 반이기 때문에 보통 주차칸을 2개 정도 먹습니다. 그것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해야 자리를 덜 먹어요. 그런데 진짜 주차를 하기 힘든 동네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지역 비하라고 할까 봐서 구체적인 지명이나 지역은 언급을 할 수가 없는데 아파트 중에는 주차장이 따로 있지가 않고 진입로 쪽에 일방 통행길로 왼쪽은 주차칸, 오른쪽은 차길로 돼 있는 그런 특이한 진입로를 가진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은 이제 우리 배달하는 탑차처럼 덩치가 큰 차가 주차를 해놓게 되면 아파트 찾기를 길막을 하게 되죠. 아니 아파트 밖에다가 대놓고 구루마 같은 걸로 밖에서 끌고 오면 되지 않냐. 물론 시골같이 진입로가 좁은 곳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그렇게 구루마로 끌고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차가 많은 동네는 바깥에도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차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을 막고서라도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내려와서 차를 빼주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서비스직인데 고객들하고 싸울 수는 없어요. 문제는 대부분 저희들한테 직접 말하면 불편하니까 경비실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 파이터로 경비 선생님이 나오셔서 막 저희에게 법규 이럽니다. 처음에는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들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라고. 그러면 유도리 있게 빨리 처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고지식한 분들은 타협이 안 돼. 힘들어. 계속 재방송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미친 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자랑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자기 직업에 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필을 하시는 건데 건물 쪽 지리가 그렇게 생겨먹는 바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튼 경비 선생님들, 저도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소리를 지른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생판 모르시던 분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열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까봤고요. 가전 배달하다 만난 고객님 썰은 아직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오늘 이 영상이 조회수가 나온다면 다음 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설치기사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이야기를 한 거고 고객과 설치기사의 이해관계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피규어 매장 진상 고객 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전 쪽도 똑같습니다. 진상 고객들도 있지만 진상 설치 기사들도 있어요. 회사지만 탑차를 몰고 다니는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거죠. 여튼 또 다른 썰은 다른 영상을 제작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트였습니다. 또 만나요. 까봐!